QQQ QLD TQQQ 계좌가 커지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에서 갈립니다. 10억을 미국 주식에 넣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월배당을 떠올립니다. 10억이면 월 얼마 나오나요? 매달 얼마씩 빼서 살 수 있나요? 배당으로 은퇴 가능한가요? 그런데 진짜 큰 계좌를 만든 사람들은 순서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빼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금을 키웁니다. 그리고 계좌가 커진 뒤에 필요한 만큼만 덜어냅니다. 이 차이가 5년, 10년 뒤에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1억 계좌가 20% 오르면 2천만 원입니다. 큰 돈이지만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10억 계좌가 20% 오르면 2억입니다. 월급쟁이가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 1년 사이 계좌 안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를 맞췄다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팔지 않으면 세금이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빠질 돈까지 계좌 안에서 같이 일합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복리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번 돈이 밖으로 새지 않고 계속 다음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매번 사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QQQ 조금 먹고 팔고, QLD 조금 오르면 팔고, TQQQ 급등하면 팔고, 다시 떨어질 때 못 사고, 다시 오르면 추격합니다.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이 나가고, 수수료가 나가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체력이 나갑니다. 계좌는 분명 움직이는데 3년 지나도 제자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돈이 안 남습니다. 많이 매매했는데 자산이 안 커집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마다 한 줌씩 떼서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QQQ QLD TQQQ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종목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떤 비중으로 들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QQQ는 계좌의 중심입니다. QLD는 속도를 붙이는 엔진입니다. TQQQ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큰 조정장에서만 꺼내야 하는 강한 무기입니다. 이 세 개를 같은 마음으로 들면 안 됩니다. QQQ는 흔들려도 오래 들 수 있어야 합니다. QLD는 20%, 30% 조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TQQQ는 반토막도 각오한 돈으로만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00만원 전부 TQQQ에 넣으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10%만 빠져도 계좌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버틸 마음이 없으면 강한 무기가 아니라 계좌를 베는 칼이 됩니다. 차라리 평소에는 QLD 중심으로 60만원, QQQ 또는 현금성 대기 자금으로 20만원, TQQQ는 2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식으로 구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큰 조정이 왔을 때만 TQQQ 비중을 일시적으로 높입니다.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QLD를 더 사고 15% 하락하면 남은 현금의 절반을 넣고 20% 이상 빠지면 TQQQ를 일부 섞는 식입니다. 중요한 건 맞히는 게 아닙니다. 하락 전에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사람은 하락장이 오면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평소에는 장기 투자자라고 말하다가 막상 QLD가 15% 빠지고 TQQQ가 30% 빠지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빠지면 살지, 얼마까지는 버틸지, TQQQ 비중이 전체의 몇 %를 넘으면 줄일지 이걸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저라면 TQQQ는 계좌 전체에서 20% 이상 커질 때마다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이 훨씬 오래 간다고 봅니다. TQQQ가 잘 올라서 20%를 넘었다는 건 욕심을 더 낼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일 때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전부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다시 균형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언제 돈을 쓰나요? 평생 안 팔고 숫자만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돈은 써야 합니다. 다만 지금 꼭 필요한 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월급이 있고 생활비가 월급으로 해결된다면 굳이 계좌를 깨서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젊을 때 월배당을 받으면 마음은 편합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작을 때 받는 배당은 미래의 큰 눈덩이에서 미리 한 줌씩 떼어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3억으로 받는 월배당과 10억으로 받는 월배당은 다릅니다. 5억으로 받는 월배당과 20억으로 받는 월배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5% 배당이어도 3억이면 1년에 1,500만원이고 10억이면 5천만원입니다. 세전 기준으로도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월배당이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받을 시기인가, 키울 시기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30대, 40대 초반에 아직 월급이 있다면 계좌는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50대가 되고 월급이 줄어들거나 은퇴 시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일부를 배당 자산으로 옮기면 됩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만큼만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5월 100만 원이 부족하면 그만큼만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머지는 계속 성장하게 두는 겁니다. 계좌를 통째로 깨는 게 아니라 눈덩이에서 필요한 만큼만 덜어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10억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월급은 느리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남들은 AI로 벌었다, 반도체로 벌었다, TQQQ로 몇천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QQQ는 답답해 보이고 내 QLD는 느려 보이고 내 현금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더 센 걸 찾습니다. 그런데 빨리 벌려고 할수록 계좌가 빨리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이 찍어준 종목은 떨어질 때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샀는지 모르니까 왜 들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뉴스 하나에 사고 댓글 하나에 팔고 장대 양봉에 흥분하고 장대 음봉에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 돈보다 먼저 멘탈이 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QQ를 사는 이유가 단순히 올랐기 때문이면 조정장에서 못 버팁니다. QLD를 사는 이유가 남보다 빨리 벌고 싶어서라면 횡보장에서 지칩니다. TQQQ를 사는 이유가 인생 역전 하나라면 폭락장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다릅니다. QQQ는 미국 시장의 큰 흐름을 믿고 들고 갑니다. QLD는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 안에서 속도를 붙입니다. TQQQ는 큰 하락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계좌가 훨씬 오래 삽니다. 처음 1억은 정말 느립니다. 5월 100만원씩 넣어도 1년이면 원금 1200만원입니다. 5년을 넣어도 원금은 6천만원입니다. 이 구간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 무리합니다. 빨리 불리고 싶어서 TQQQ 비중을 과하게 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1억 이후부터입니다. 1억이 20% 오르면 2천만원입니다. 2억이 20% 오르면 4천만원입니다. 5억이 20% 오르면 1억입니다. 10억이 20% 오르면 2억입니다. 내가 똑똑해져서가 아닙니다. 눈덩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돈이 돈을 끌고 갑니다. 이 순간을 만나려면 중간에 계좌를 깨지 않아야 합니다. 하락장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익 날 때마다 전부 팔아서 다시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큰 돈을 만드는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사고 버틸 수 있는 비중으로 들고 세금까지 계좌 안에서 일하게 두는 지루한 구조입니다. 계좌는 재미있을수록 위험해지고 지루할수록 커집니다. 재미는 취미에서 찾으시고 계좌는 지루하게 키우세요. 오늘 QQQ가 흔들려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QLD가 빠져도 비중 안에서 버티는 사람, TQQQ가 급등해도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 줄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년 뒤에 웃습니다. 10억은 시작점이 아닙니다. 구조를 지킨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50만원을 넣는 사람도 오늘 100만원을 넣는 사람도 방향만 맞으면 같은 원리 위에 있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금 넣는 100만원이 미래에 1억을 만들고 1억을 지킨 시간이 5억을 만들고 5억을 깨지 않은 구조가 10억을 만듭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도록 오늘은 더 많이 움직이지 말고 더 오래 버틸 구조를 만드세요.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